여기에 영국 현지 축구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지역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단순히 득점만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마무리한 것도 있지만 93%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다며 키패스도 두 번이나 성공시키면서 조직적인 아스널을 상대로 팀의 기회 창출을 만드는 리더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흐름을 이어갔다며 그는 아스널을 상대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살펴볼까요? 유럽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인 평점 8.7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터치 18회,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93%, 빅찬스 생산 1회를 기록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1을 주고 사카에게는 평점 8.1을 매겼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구공민은 손흥민에 대해 전방에서 볼 소유를 지키는 데에 어려워할 때가 있었고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지만 메디슨의 패스를 훌륭하게 마무리했다며 평점 최고 9점을 선사했습니다. 메디슨에게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볼런던은 토트넘 입단 후 150번째 골과 유럽 진출 후 198골을 기록했다. 압박과 두 골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품목은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8.8점을 부여했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벌써 지난 시즌 10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며 득점뿐 아니라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일간지 중의 하나인 인디펜던트의 미겔 델란이 기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히샬리송을 칭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함께 만들었던 득점에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두 선수 모두 경이로운 경탄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다. 히샬리송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통한 움직임과 좋은 터치를 통해서 좋은 패스를 제공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스피드와 좋은 침투를 통해서 원터치 플레이로 이제 알리송 골키퍼를 제쳐내는 골을 넣었다. 특히 소니가 골키퍼 알리송을 제치는 과정 속에 공의 방향을 잘 바꿔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경이로운 원터치 패스와 마무리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또 다른 대중지 데일리 스타의 일요일판에서는 아무래도 리버풀이 겪은 이 심판 판정 논란을 가장 크게 언급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빛났다. 손샤이는 토트넘의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 스트라이커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일요일판 선데이 익스프레스에서는 우선 스포츠 부분의 헤드라인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충격적인 패배. 무려 홈에서 브라이튼전에 이어 팰리스전까지 연속 패배를 당한 것을 가장 크게 언급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손 선수의 득점 속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코리아 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한국인 스타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자신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 만에 기록한 6번째 골 통해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코리아 하이로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만큼의 파괴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때보다도 득점 레이스 속도가 빠르다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익스프레스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 최우수 선수로 제임스 메디슨을 선정하면서 영국 국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프리미어 공식 사무국 최우수 선수도 손흥민 선수이며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이 팟캐스트를 통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리 네빌은 저는 토트넘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벤치에서 들어오는 선수 보면 그들이 타이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라든지 메디슨, 그리고 선발로 뛰고 비수마 판더펜,
로메로 비카리오 이런 선수들은 좋지만 벤치가 약하다 뎁스가 약하다 장기 레이스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발언했습니다.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이런 선수들이 빠졌을 때 로테이션이 가동됐을 때도 이길 수 있는 두터운 더블 스쿼드가 필요한데 벤치 자원은 사실은 경쟁할 정도의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토트넘이 골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플레이, 날카롭지 못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죠. 이전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팀 플레이가 좋아진 모습이나 여전히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없을 때의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메 듀오 의존증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네빌은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활기차고 탄력적이며 지난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본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줘 토트넘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스타디움과 피치 위에서 투혼과 정신이 있죠. 감독의 방식, 경기장의 선수들,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처럼 토트넘의 이사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제 토트넘은 경기장 밖의 일들, 선수단 운영의 문제들, 이적 시장의 문제들, 감독,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 결국엔 경기력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토트넘이 화두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토트넘의 경기력 그 자체만 말하고 있고 토트넘의 경기력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고 경기력이 좋고 팬들과 선수들, 감독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토트넘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즉 앞으로도 분명히 패배하는 경기가 올 것이고 고전하는 상황도 올 것이고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들은 불쾌해하며 메뉴보단 순위가 높을 듯 메뉴 걱정이나 하라며 비아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의 수비수 판더벤과 인터뷰하며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수비수 판더벤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 우승에 대해 말하긴 이르나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올 시즌 우리가 우승 후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순위로 끝날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방식으로 플레이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축구로 모든 팀들을 이겨내겠다라는 말로 끝까지 가보면 우승도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우승 배당률을 보면 역시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가 1위이고 이어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